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했던 동경모터쇼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4년 만에 저편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터쇼에 발표된 내용을 기본으로 최근 토요타의 전기차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요타는 악규 회장 주도로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 전략이 유효하다고 해왔습니다. 현재 토요타는 글로벌 전용 BG4X와 중국 전용 BG3를 주력으로 하는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테슬라와 BYD 그리고 레거시 업체의 그룹별 판매 상황과 비교해보면 토요타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매우 미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성장률은 BYD, BMW, 벤츠와 함께 높은 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2위, 폭스바겐 그룹이 4위를 하고 있지만 토요타는 11위에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토요타는 이제 10위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의 토요타는 BYD와 공동으로 중국 전용 BG3를 개발했지만 셀2바디 기술도 적용하지 못했고 디지털 기술 적용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상품력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싼 편이라 판매가 매우 부진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요타에게 남은 유예기간은 2-3년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SDV를 실현하고 있는 테슬라, 중국의 BYD 등 로컬 업체는 가격 할인 전쟁까지 벌이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라가기 위하여 벤츠, BMW, 현대차 등도 25년, 26년을 목표로 차량 O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기차 개발을 둘러싼 상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테슬라는 멕시코 공장 본격 투자를 연기시켰고 GM과 포드 등도 전기차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내심 우리의 전방위 전략이 맞았어 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동경모터쇼에서 어떤 토요타의 반경 내용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일본 자동차 업체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개발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 8개사 중 인도에서 생산 예정인 수즈키의 EVX를 제외하면 대부분 컨셉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전기차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주었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분석됩니다. 토요타는 올 4월 젊은 사장으로 교체된 이후 새로운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키오 회장이 설정했던 환경차 전방위 전략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우선하면서 스피드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년 350만 대 판매 목표만 제시되어 왔습니다만 신임 사장은 올해 2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26년에는 10개의 신모델을 투입하여 150만 대를 판매한다는 진입 목표와 중간 목표도 추가 설정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테크니컬 워크숍을 통하여 핵심 기술을 발표하였고 9월에는 공장으로 초청하여 핵심 기술 개발 진척 사항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전기차용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일본의 파나소닉 대신 한국의 MG 엔솔과 장기 조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토요타는 현재 플랫폼을 쓰는 컨셉카와 차세대 플랫폼으로 26년 양산 예정일 차량의 프로토타입 차와 컨셉카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플랫폼으로 25년 미국에서 생산 예정인 3열 7인승 전기 SUV 랜드크루저 SE와 전장 500타를 넘는 미드사이즈 픽업을 지향하는 EPU의 컨셉카를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26년 이후 생산되는 차종에는 토요타의 전기 SUV인 FT3 컨셉카와 전기 스포츠카 타입인 FT-SE의 컨셉카도 전시되었습니다. 렉서스는 차세대 플랫폼을 이용한 첫 차가 될 LFZC의 프로토타입 차와 플래그십 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LFZL의 컨셉카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아가 추진하는 PBV 개념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가요의 바꾸 컨셉카도 전시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라스트 마일 대응, 초확장성 바디 전개 등의 기술이 특징입니다.
또한 토요타 사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기차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RIN.OS를 포함한 SDV의 미래 기술에 대한 개념 소개도 지금까지 대비 진일보한 발표였다고 보였습니다. 발표된 컨셉카 중 토요타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차, 핵심 차는 차세대 플랫폼과 기가프레스 자주이동 기술이 적용되어 26년에 양산할 LFZC 프로토타입 차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스케치는 지난 6월부터 공개되었지만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스케치와 매우 비슷하게 프로토타입 차를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렉서스의 LFZC의 디자인은 테슬라의 모델 3나 테슬라를 추종하는 중국의 니오 ET5 그리고 차별화에 신경 썼던 현대 아이오닉 6와는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3나 니오 ET5처럼 세단도 아니고 현대 아이오닉 6처럼 해치백 스타일도 아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라고 평가됩니다. 실내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차량 전고를 동급 차량에 비해 100mm 이상 낮게 한 점이 이러한 스타일을 실현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전고를 낮출 수 있었던 비밀에는 지난 6월 테크니컬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두 가지 기술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토요타가 차세대 배터리로 개발하는 기술은 세 가지가 있고 이외에도 전고체 전지도 있습니다. 이 중 LFZC에 탑재된 배터리는 퍼포먼스 버전입니다. 이 배터리는 성능 개선으로 배터리 팩 두께를 기존보다 작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터 사이즈도 경량 소형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LFZC의 후드와 카울의 높이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로켓에서 사용되는 극초음속 공력 기술을 전기차에 적용하기 위하여 미쓰비시 중공업과 공동으로 기술 검토를 하면서 공기 저항 개수도 목표로 했던 0.2 이하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항속거리는 CATL 기준 1000km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WLTP 기준으로 하면 750k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토요타는 배터리 팩 두께를 더 얇게 한 하이 퍼포먼스형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더 낮은 중심으로 만든 FTSE라는 전기 스포츠카를 선보였습니다. 렉서스의 LFZC는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계 확보와 저중심화로 더 안전한 운전 성능을 큰 차별화 요소로 만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25년 이후 양산 예정인 BMW의 노이 클래스는 지금까지 BMW 디자인 철학과 다른 디자인과 프론트 윈도우 대형 스크린 활용 기술을 차별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벤츠의 컨셉 CLA는 EQXX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1km당 120W의 전비를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렉서스의 LFZC는 이들은 물론 중국인 니오 등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칵핏 디자인에도 독창성이 있습니다. 중국차를 포함한 레거시 업체 중에는 테슬라 차를 카피하여 중앙에 큰 디스플레이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주행 중 팔을 뻗어 조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안전을 고려한다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을 우선하는 토요타는 스티어링 휠 옆에 스마트폰 같은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의 파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RIN.OS는 개발 주체도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오던 우븐 플래닛을 우븐 바이 토요타로 사명까지 변경하고 새로운 임원도 임명하면서 개발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조립 방법도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언박스드 프로세스와 거의 비슷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단위로 구성되는 새로운 바디 모듈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프론트와 리어 구조에 있는 각각 95개, 85개의 바디 부품을 500개 정도의 용접 로봇이 조립하는 대신 테슬라처럼 기가 캐스팅으로 찍어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추진 현황은 지난 9월 기자들을 공장으로 초청하여 4,000톤 기가 프레스로 시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론트, 센터, 리어 구조에 배터리, EX, 타이어, 스티어링, 주요 하네스 등을 먼저 조립한 후 3가지 구조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 구조체에는 스스로 운행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게 하여 조립하는 자주 조립 라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시트 등 내장 부품 조립이 완료되면 테슬라의 언박스 프로세스처럼 어퍼바디, 좌우 스트럭처 바디, 루프 등이 조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와 다른 점은 자주 조립 라인으로 이 방식으로 하면 기존의 컨베이어를 없앨 수 있고 공장 레이아웃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산 준비 기간 공장 투자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 토요타의 전기차 반경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토요타도 충분히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BYD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까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 20만 대는 물론 26년 150만 대 판매 목표도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신차 개발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레거시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이미 CATL은 1000km 주행 가능한 전지를 개발한 상태고 10분 충전에 400km 주행하는 전기차를 내년에 양산하는 계획입니다. 26년이 되면 폭스바겐은 중국 샤오펑 상해 기차 플랫폼을 사용한 신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토요타의 강력한 무기가 없어 보입니다. 아린.OS는 개발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모릅니다. 시작 단계인 기가 캐스팅 양산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주 조립 라인에서 조립된 언더바디 모듈에 어퍼바디, 좌우바디 스트럭처를 조립하는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남은 유예기간 2년 동안 토요타가 해야 할 과제는 많이 보이지만 지금 판매 정체에 놓여있는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에도 주는 교훈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